컬러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색을 다루는 전문가죠, 그죠? 예, 계속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할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작곡가 또는 요리사랑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리사는 뭐로 하는 거예요? 미각, 맛, 음식, 식재료 가지고 그 음식 가지고 사람들의 뭘 만들어줘. 물론 배가 불러서 생존에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맛을 통해서 어떤 뭘 느껴요? 감정이라는 걸 느끼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자,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이 생기죠? 네, 똑같아. 우리는 뭐로? 색으로 그 감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짬뽕이 파란색이어도 돼요, 그죠? 파란색 짬뽕이면 어때? 맛만 있으면 되지, 그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의 어떤 짬뽕에 대한 경험에서는 파란색보다는 어떤 색을 맞춰주는 것이 빨간색을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감정? 맛있다는 감정이 드는 거죠. 집에서 먹는 집에서 먹는 스파게티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파게티 똑같은 맛이에요. 똑같은 건데도 이상하게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먹는 게 어때요? 더 맛있죠? 왜 그런 거야? 다른 감각이 그 맛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 오감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5가지 감각이 어떠한 감각에 일치했을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색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색이라는 것은 뭐와 뭐로 나눈다? 뭐로? 무채색과 그 다음에 유채색으로 나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할 거야. 왜?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그냥 필기 시험 보기 위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색을 배색할 때 이 무채색과 유채색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채색은 되게 성격이 맛이 되게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이나 이 실내를 인테리어 할 때 빨간색으로 다 하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도 왜? 어떤 그 강렬한 느낌을 원할 때, 어떤 강렬한 맛을 원할 때, 강렬한 성격을 원할 때는 유채색만 가지고도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채색과 함께 같이 쓴다고. 왜 그래? 라면, 된장국 끓일 때 된장만 넣어요? 라면만 넣어요? 뭘 넣어요? 물도 넣잖아. 물이 같이 혼합됐을 때 어떤 맛을 만들어내듯이 이 무채색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성격이 없거나 할 때는 그래서 모던하다라는 건 뭐 특별한 어떤 이제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느낌일 때는 뭐로 사용하면 되는 거야? 무채색으로 배색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시험 볼 때는 어떤 성격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강하게 요구한다면 유채색 양을 늘리면 될 것이고 조금만 그 상황을 요구한다면 무채색이 좀 더 많아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 쓰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유채색에는 또 뭐가 있다고? 색상과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 뭐가 있지? 채도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색 그러면은 항상 색상, 명도, 채도, 유채색, 무채색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생각이 돼야 돼. 일반인들은 그냥 뭐 요리사도 마찬가지야. 요리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요리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근데 일반인들과 요리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더 섬세하게 이해하고 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고추가 매운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거 다 먹어보면 뭐라 그래? 다 똑같이 그냥 맵네요 그러지만 요리사는 얘는 어느 정도 맵고 얘는 어느 정도 맵고 어느 단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매운 걸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7 정도 매운 어떤 음식을 만들겠다? 그러면 7 정도 되는 고추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도 색에 대한 속성, 색의 이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색 훈련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이 3가지의 속성을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컬러리스트가 되려면 조색 훈련해야 되고 배색 훈련해야 된다 그랬었잖아, 그지? 조색이라는 게 뭐야? 선생님 만든 음식 똑같이 만들어봐, 먹어보고 음식의 재료 분석하고 그것들이 얼마큼 같이 양으로 섞여 있는지가 분석이 돼야 되죠. 똑같아. 이 색 만들어봐. 그럼 눈으로, 음식은 입으로, 우리는 뭐?
시각, 눈으로 보고 그 색에 어떤 색들이 혼색돼 있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가 알아지는 정도의 그런 절대 식감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색 훈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바탕으로 배색을 할 때, 자, 조색하라 그러면 색상 맞춰, 명도 맞춰, 채도 맞춰, 그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색상이 뭔지, 명도가 뭔지, 채도가 뭔지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배색해봐 그러면, 야, 이 색을 써. 이 색을 써.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색상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명도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채도야. 그래서 이 색 써.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뭐만 고려해? 색상만 고려한다고. 색상도 1알부터 10알까지 해가지고 느낌이 다른 10개의 색상 차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다 무슨 알만 써? 5알만 쓴단 말이야. 그게 차이야. 일반인들도 색 쓰지 못하는. 근데 일반인들 그래. 전 색을 잘 못 써요. 라는 건 뭐야? 일단 이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이러한 구분들을 못 지으니까 그냥 되게 매운 것도 5알, 별로 안 매운 것도 5알 이렇게 쓰니까 음식을 전 잘 못 만들어요 하는 이유인 거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 응? 돼요? 자, 그래서 색상이라는 것은 색의 상태, 색의 모양 이런 얘기였죠. 그죠? 우리 딱 보자마자 외모야. 빨간색, 노란색이라는 거고 명도는 뭐니? 빛의 밝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로 요리하는 거 우리는? 눈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는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해.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흐리게 보이느냐 이런 거 선명하게 보이느냐 탁하게 보이느냐 우리는 뭐로 요리하는 거니까? 눈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맛이 난다란 말 안 하고 연상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겠죠? 똑같아 그냥. 음식을 먹었다는 거나 내가 노란색을 봤다는 거야. 음식을 먹은 거나 노란색을 봤다는 거나 똑같다고. 눈으로 노란색을 먹은 거야. 그리고 어떤 맛을 느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명도는 흰색, 검은색, 회색이 얼마큼 눈에 보이는 가래 정도라고 보면 돼. 흰색이 눈에 잘 보이면 고명도, 흰색이 안 보이면 저명도, 검은색이 많이 보이면 저명도, 흐릿하다, 중명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셨어요? 눈으로 보는. 근데 무채색에서는 잘 보이죠? 검은색, 흰색, 회색이. 그런데 유채색에서는 검은색, 흰색, 회색이 보여 안 보여? 얘네 둘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조색할 때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 이 명도 훈련을 잘해야 돼요. 아셨죠? 구분이 어느 정도 되긴 되지만 더 정확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측색기로 측정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색상 같은 경우는 측색기 없어도 선생님이 잘 봐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렇게 조명을 보면은 뭐 D65에 무슨 뭐 조도 2000 럭스 이상의 이런 표준 광원을 갖다가 달아서 쓰고 싶어. 네, 저도 그거 달고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종류별로 형광등을 다 달아놨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시험 보는 장소가 요렇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 빛에 따라서도 있잖아요. 이게 달라져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빛에 이런 각도에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표준에서.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그걸 줄여보려고 훈련하는 건데 특히 명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그 몸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야? 측색기로 찍어서 좀 봐줘야 돼. 그게 피차 편해. 채도는 순도라 그러지? 뭐라고 한다? 순도는 색상이 얼만큼 보이는가예요. 칠판에는 초록 색상이 잘 보이죠? 빨간색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거를 전문적으로 초록색 채도는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채도는 빨간색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빨간색 채도는 낮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명도와 채도를 해보면 얘네 둘이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명도가 올라가면 채도 바뀌고 채도가 이렇게 막 같이 바뀌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영어로는 톤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조색해봐 그러면 색상 조색해봐 색조 조색해봐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니? 그 다음에 배색해봐 그러면 이런 이유에 이런 색상 이런 이유에 이런 색조를 쓰세요. 그래서 어떤 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정해서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법이라고 하지. 그지? 그리고 색의 표준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색이라고 합니다. 그지? 요 앞에 강의는 여러분이 앞에서 다 들었죠?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왜? 자, 표준색을 정하는, 표색계를 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왜 표준색을 정하는 거야? 소통하려고. 아이, 사람은 자기가 쓰던 것만 쓰고 싶어 하니, 남 맞춰주고 싶어 하니, 자기가 쓰던 대로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선생님은 빨강을 써왔다면 난 빨강이라고 하고 싶어 한다고. 저 상대방은 레드를 써왔으면 자기는 레드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쓰던 대로 야, 가서 빨강 갖고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빨강을 안 써봐서 빨강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뭐요? 그런다고. 그럼 거기다 대놓고 좀 힘이 있으면 뭐라 그래? 아유, 진짜 사회생활 그따구로 이런단 말이지. 그럼 되게 억울한 거 아니야. 아, 나는 빨강을 레드라고 하는데 왜 지가 뭐 이러질 거 아니, 그죠? 그래서 사회가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없고요. 한번 혼자 살아봐봐. 무인도 가서. 집 짓다가 죽어요. 음식 찾다가 죽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무인도에 3명이 있으면 넌 집 져, 너는 음식 준비해, 넌 불 준비해. 이러면 생존할 확률이 어때? 높아진단 말이야. 물론 능력 없는 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함께 사는 거라고, 이 세상은. 그래서 자꾸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농사를 져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죠? 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주 하찮은 일이고, 난 좀 고급지고 좀 편안한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직업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편한 직업이긴 해. 그렇지만 편한 직업이 어딨니, 이 세상에? 머리통 깨져요. 다 들어가봐. 다 힘들어요. 막 돈 1,000만 원씩 받는 무슨 직업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돈 1,000만 원을 줄 때는 있잖아요. 그 영혼까지 쏙쏙 다 빼먹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직원한테 1,000만 원을 그냥 너는 학벌이 높고 학력이 높으니 1,000만 원 줄게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고. 그 사람이 가진 거 쏙쏙 다 빼먹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표준이라는 것은 뭐다?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래서 말도 표준어를 만들잖아. 그지?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또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생명법이랑 표준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강의 듣고 이해해야 된다, 과제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자,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이거 명도지. 이건 뭡니까? 채도입니다. 그죠? 여기는 무슨 명도? 고명도, 저명도, 등명도. 여기 뭐라 그래? 화이트. 여기는 블랙. 여기는 그레이. 자, 얘네들 앞에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거 구분해야 돼. 한글로 하양, 그죠? 영어로 화이트, 약자로 화이트.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라이트, 그레이시. 여기는 다크, 그레이시.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몰라나? 명도 단계를 나눴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쪽은 채도지. 그지?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그지? 자, 고채도인 애이면서 중명도인 애가 뭐지? 비비드. 선명한. 그죠? 선명한. 비비드.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야? 하나, 얘 섞을 수 있고, 얘 섞을 수 있고, 얘 섞을 수 있고, 얘 섞을 수 있고, 얘 섞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거 무슨 명도? 고명도야. 그지? 거기에 채도인 고채도에 흰색을 섞으면 채도는 떨어져 올라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 그리고 흰색을 섞었으니까 밝아지겠지. 요 영역에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라이트, 밝은. 그러죠? 자, 채도를 더 떨어뜨리고 흰색 놓으면 뭐가 돼? 여기 되지? 뭐가 돼? 펠, 연한. 더 섞으면 뭐가 되니? 화이트, C.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 얘는 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흰색의 채도의 변화하는 거 우리 무슨 계열? 명청색이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안 그래? 이 3개 중에서 제일 밝은 애 누구야? 화이트 C. 이만큼 밝아. 라이트는 요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의 똑같은 고명도도 뭐가 존재하는 거지? 명도? 차가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거는 어떤 딱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좁히는 거야. 소통은 100% 똑같이 할 수 없어. 100% 소통을 나도 나랑 소통 잘 못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 근데 남과 내가 똑같이 소통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 힘들어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정말 피곤합니다. 내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도 피곤하겠지. 나만 피곤하겠나? 그지? 이해돼요? 응?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블랙을 섞으면은 가면서 채도가 떨어지면 여기죠. 이거 뭐가 돼? 뭐가 돼? D, 진한. 또 더 떨어지면 뭐가 돼? 다크. 이거 에우라고 했잖아. 대답을 해요, 빨리. 이거 뭐가 됩니까? 블랙시. 블랙시 그래야지. 블랙시. 그죠? 화이트시, 블랙시. 얘는 뭐겠어, 그러면? 그레이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라이트, 그레이시.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항상 색상이나 명도 애들은 다 대문자를 씁니다. 색조는 소문자. 여기 뭐가 되겠어? 다크 그레이시. 강의 다 들은 거야, 그지? 자, 여기는 뭐가 되니? 덜. 여기는 소프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색조를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내 멋대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화이트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페일에 화이트 라이트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야, 저 야리꾸리하고 후리꾸리한 그 느낌 있잖아. 맛도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 쓰는 말로 야 어떤 맛 그러면 야 그 맛이 있잖아. 약간 꾸리꾸리하면서 야리꾸리한 맛. 뭐 지 혼자서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우리. 그지? 그래서 내가 야 후리꾸리한 빨강 그래요. 그러면 아 후리꾸리? 느낌이 여기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여기였거든. 난 여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상대는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만큼 뭐가 생겨? 오차가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싸우잖아. 에? 싸우는 이유는 서로 오해해서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야 페일 갖고 와 그러면 여기를 생각했어 나는. 근데 그 친구는 여기 생각했어. 요만큼 하면 뭐야? 오차가 생기잖아. 이 정도면 용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요 안에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영역을 정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라이트와 페일이 합치는 요 공간 있잖아. 에? 요거는 페일이야, 라이트야.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러분. 색에 대한 오해는 색은 절대적으로 어떤 그 색의 어떤 속성을 완벽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해요. 빨간색도 있잖아.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있잖아. 약간 변한다니까. 오알이어도 보라랑 있으면 약간 노란빛이 돌고요. 노란이랑 있으면 보랏빛이 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알이어도 누구랑 있는 거에 따라서 변하면 그 변한 대로 색을 보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 에? 그러니까 일반 여자였을 때는 일반 여자지만 대통령의 아내가 되면은 뭐가 돼요? 영부인이 되면 영부인이라 그러지. 일반 여자 때처럼 넌 일반 여자 이랬다가는 난리 나잖아. 그죠? 그거 똑같다니까. 색상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면 걔가 되는 거야. 그리고 페일이라고 했던 게 얘가 있잖아요.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화이트시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라이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땐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라이트라는 애는요. 고명도에도 들어가지만 중고명도. 그죠? 다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라이트 안에도 뭐가 존재해? 채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명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색계, 시감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뭐 딱 정해진 대로 탁탁탁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색종이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KS195 색종이라는 거 사용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KS155 B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A는 작은 거, B는 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보통 학생들이 사용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195를 쓰지. 그럼 이게 더 좋아서가 아니고요. 일단은 싸서 이걸 사요. 가격이 도매로 이게 더 싸요. 도매로. 예, 그리고 개수가 이게 더 많아요. 195라는 얘기는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색종이가 195개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155개. 재료가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으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맛이 더 어때요? 많겠지. 그럼 이왕이면 더 많은 양을 쓰는 거예요. 또 어느 게 더 좋냐 나쁘냐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게 우리 조색 훈련할 때 이거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쓰면 좋죠. 왜? 그러면 총 195에 155개 합치면 거의 300개가 넘는 색을 우리가 배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얘를 가지고 연습하고 155A라고 해서 자그만 거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배색할 때 하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색종이는 이제 배색할 때는 종류별로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만큼 내가 뭘 할 수 있어? 표현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일 레드를 쓰는데 약간 더 밝은 애를 쓰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애에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럴 때 다른 색종이에선 그게 있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색종이는 많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색종이는 가져가서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없으면 내가 직접 조색해서 써도 된단 말이야. 시간 때문에. 정해진 시간 때문에. 자, 195는 약간 좀 코팅이 돼 있어서 반짝반짝거려요. 반면에 얘는 반짝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느낌은 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근데 155는 좀 탁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실제로 조색 훈련할 때 많이 양이 많지 않아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얘는 아주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좀 밝고 채도가 높은 편이에요. 얘는 얘보다 좀 탁.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얘로도 조색할 수 있어야 되고 얘로도 조색할 수 있어야 되고 배색할 때는 같이 쓰는 게 좋긴 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그리고 앞에 KS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KS는 그냥 KS 표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KS 155니까 이게 정석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부분의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자, 예를 들어서 비비드거든요. 비비드. 이게 비비드 비지예요. 비비드 비지. 비비드 비지. 그러면 얘도 비비드 비지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런가? 자, 비비드 비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썼던 거라서. 자, 이렇게 봐보세요. 두 개를 보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색상 좀 다르죠? 누가 채도가 좀 높아 보여요? 네, 얘가 더 높고. 마이크가. 자, 똑같은 비지인데도 195가 채도가 높죠? 그리고 약간 얘가 더 노란빛이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색상으로 따지면 얘가 얘보다 약간 노란 쪽으로 치우쳐 있고 채도도 높고 게다가 밝아요. 누가 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셨어요? 비비드인데 누가 KS 195가 약간 더 위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155는 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안에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 얘네들의 요 지점으로 해가지고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규칙대로 만드는 색종이지 색종이 자체가 무슨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색종이 이것만 비지인 줄 알고 이것만 비비든 줄 알고서는 요거를 애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 채도가 높고 낮고 밝고 어두워도 그것은 비비드가 될 수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색종이 네, 그리고 느낌으로 하는 거지. 느낌으로.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이해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야, 고명도의 중채도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고명도의 중채도는 뭐야? 페일이지. 여기 만나잖아, 여기. 고명도의 중채도니까 얘잖아. 어? 중명도의 저채도. 중명도의 저채도. 이거 뭐야? 그레이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자유자재로 외워져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 느낌들을 하나씩 이해해 갈 거예요. 그래서 비비드일 때의 빨강과 라이트일 때의 빨강과 페일일 때의 빨강과 화이트 때의 빨강을 다 경험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얘네들이 어떻게 조색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명법 얘기를 해보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명법을 쓰냐면 기본 생명법이 있고 일반 생명법이 있고 고유 생명법이 있죠. 그죠? 기본 생명이라는 건 이제 기본 색상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수식형 해가지고 뭐
뭐 블루시 바이올렛, 뭐 레드시 퍼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게 기본색. 요 기본색. 여기가 기본이죠? 에? 네, 기본. 근데 기본이라는 거 기본색이나 관용색명은 옛날부터 써왔던 거 그죠? 라일락색, 개나리색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시험 볼 때는 다 써도 됩니다만 우리는 일단 일반 생명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일반 생명법. 무슨 생명법? 어떻게 쓰는 거야? 앞에다 뭐 놓고 색조 놓고 뒤에 뭐 놓고 색상 놓고 이런 식의 것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셨죠? 물론 이거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시험 볼 때는 컬러 팔레트, 색상을 제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통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보고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말로 할 때는 좀 이럴 수 있지, 그지? very, fair light, bluesy violet,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풀어 써야지 머릿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애를 색으로 보여주면 그땐 그냥 통으로 그냥 어떻게? pale, purple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험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색조 쓰고 뒤에다 뭐 하면 된다? 색상 쓰고 하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라이트 레드. 그럼 라이트 레드 안에 이만큼 안에 이만큼 차이가 있겠지만 색종이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라이트 레드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라이트 레드 대문자로 써야 되지 이거. 이거 소문자 대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뭐라 그래? 밝은 빨강이라고 하든지 약자로는 뭐라 그래? LT 슬러시 긋고 R이라고 하든지 R 해놓고 슬러시 긋고 LT라고 하든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과거에는 선생님이 공부 차원에서 이걸 쓰라고 했지만 시험 볼 때는 짧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약자로 써도 된다고 하니까 약자로 써도 됩니다. 아셨죠? 이해돼? 그러나 다 암기해야 돼. 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이해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색종이 보는 법, 색상 보는 법, 색조 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보는 법은요, 일단 색종이, 여러분 190호 색종이 D를 보면은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35라고 써 있고, 슬러시 거 있고, 그 다음에 G라고 써 있고, 슬러시 긋고 DK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35라는 것은 뭐예요? 35번째 색종입니다라고 이 KS 종이나라에서 정한 번호예요. 특별히 이거 표준 아닙니다. 그냥 얘네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G는 뭘 나타내는 거지? 색상, 색상을 표시해 주는 거죠. DK는 뭘 나타내는 거야? 다크로서 뭘 나타내는 거야? 색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연습할 때 연습지에 보면 번호가 되어 있죠. 1번, 2번. 이 번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35번은 35는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색상 보는 법 가르쳐 줄게. 자, 일단 색상 보는 법은요. 먼저 1차 색만 봅니다. 뭐만 본다? 1차 색. 1차 색이 뭐야? RYGB, 요것만 보면 돼. 그래서 1차 색만 얘기하면 맞아. 자, 얘는, 1차 색이 뭐로 보이니? 일단, 빨강은 아니야. 그지? Y, 노랑도 아니야. 보라도 아니야. 파랑도 아니야. 누가 제일 가깝니? G가 가까워. 그러면 그린, 그럼 끝이야. 초록색입니다 하면 맞아. 그러나 1차 색만 존재하지 않지, 그지? 2차 색, 그래서 2차 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도 좀 느낌이 많으면 2차 색 가고, 애매하면 그냥 1차 색으로 끝내면 돼요. 알겠어요? 자, G라는 애의 2차 색은 누가 있니? 노랑과 파랑이 있겠죠. 얘는 노랑 느낌 있니? 없죠. 파랑 느낌은 있어요. 그럼 얘는 G라고 해도 맞는 거고 BG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웃긴 게 누구랑 있냐에 따라 달라요. 얘가요. 뒤에 있는 파랑이랑 같이 보면요. 되게 그린해 보여요. 그래서 얘는 그린이야. 반면에 앞에 있는 노랑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파랑해 보여요. 그럼 BG가 되는 거야. 안 그래? 실제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약간 파란색 많이 보이죠? 그런데 파란색이랑 같이 있으면 어때 얘가? 초록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떤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B도 맞고 BG도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봐서 얘만 본다면 B가 많이 보이는 편이니까 BG라고 합시다. 그래서 D를 보면 뭐라 돼 있어? BG 이렇게 써 있죠. 알겠습니까? 색상은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색상은 먼저 뭐부터 봐라? 1차 색을 보는 거야. 그래서 1차 색으로 뭐든 다 끝내도 돼. 그냥 얘는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옆에 2차 색이 해도 많이 보인다 그럼 뭐야? 2차 색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두 개가 다 답이라고 보면 돼. 아셨어요? 설마 얘를 빨강이라고 하진 않겠죠? 초록이라고 하진 않잖아. 시험 볼 때 이제 색상 구분하라고 했을 때 이걸 빨강이다, 파랑이다, 초록이다, 보라다만 안 하면 돼. 이건 옐로죠. 그럼 옐로의 2차 색은 뭐가 있니? 주황과 그다음 연두가 있는데 뭐 크게 보이나요? 빨강도 안 보이고 초록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얘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옐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잖아, 옐로. 이해돼? 색상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 1차 색만 먼저 보고 1차 색으로 끝내도 되고 해도 2차 색이 좀 보인다 그러면 2차 색까지 가도 되고 1차 색에서 끝내도 되고 항상 1차 색이 답이에요. 근데 2차 색이 많이 보이면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이 없다. 알겠어? 자, 얘는 무슨 색상? 색상을 얘기해봐. 1차 색 빨리 딱 보자마자 무슨 색상? 옐로. 아,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딱 옐로지. 이게 빨강은 아니고 초록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고 옐로지.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보이겠죠. 빨강 쪽이 보이거나 초록인데 빨강은 안 보이고 초록은 보일랑 말랑 하네. 그죠? 초록이 보이면 연두라고 하면 되고 안 보이면 옐로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 거의 옐로야. 아셨어요? 에? 에. 막 조금 정말 요만큼 보이는데 옐로 레드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1차 색만 딱 얘기하면 된다니까. 무슨 색이야? 파랑 이러면 돼. 응? 근데 보라 쪽이거나 초록인데 초록은 아니죠. 보라가 좀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보이죠? 그럼 보라로 가면 돼. PB. 네. 그럼 뒤에 PB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건 B라고 하면 틀리나? 근데 P라고 하기엔 너무 B가 많아. 그러니까 B도 맞고 PB도 맞는 거야. 물론 PB 쪽이야. 왜? 블루도 많이 보이고. 근데 얘 보라랑 같이 보잖아? 그럼 완전 파랗지. 그럼 블루지 뭐. 근데 반대로 파랑이랑 있으면 다시 PB가 엄청 많이 보이게 된다고. 이렇게 색상은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색종이 보고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섞었을 때 섞여 있는 애들로 결정하는 거야. 뒤에 거 보고 하지 말란 말이야. 하셨죠? 뒤에 거 보고 이건 PB니까 이건 PB 이러면 안 된다고. 그 PB가 그린이랑 있잖아? B로 보인다니까. 색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같이 쓰는 거잖아.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어떤 맛이 누구랑 같이 합쳐지면 다른 맛이 되기도 하고 그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 이해돼? 자, 그 다음 색조 보는 법 가르쳐 줄게. 색조는 일단 명도부터 보는 거야. 흰색, 회색, 검은색으로 보고 그 다음 회색은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을 봐서 라인을 긋고 그 다음 채도는 고중 저채로 라인을 그어서 만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색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무슨 색상? 흰색은 완전히 흰색 저기죠. 이렇게 여러분 똥오줌을 잘 못 가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도 없고 또 딱 봐도 이건 노랑은 아니잖아. 파랑이지. 딱 보면 느낌대로 하는 건데 그 느낌을 안 해봐서 지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거 파랑이야. 안 그래? 파랑처럼 보이는데 되게 양이 적어야 많아요? 적죠.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럼 명도로 보자. 흰색 많아 보여, 회색 많아 보여, 검은색 많아 보여. 흰색. 아까 흰색이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명도로 긋고 채도는 파란색이 되게 많아, 조금 많아? 조금만밖에 없었으니까 아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얘 뭐야? 화이트 C. 그래서 화이트 C, 블루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맞잖아. 그리고 얘는 잘 보면 또 퍼플 느낌이 있어 없어? 보라 느낌. 거의 없거든? 근데 얘는 있다고 나와요. 퍼플 블루래. 그래서 괜찮다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명확하게 막, 야, 이거야, 이게 아니야. 아셨죠? 자, 그 다음 되게 골 때린 게, 얘가요. 자, 이거 보자. 자, 이건 무슨 색이야? 초록. 응? 노란색 보이니? 파란색 보이니? 응? 뭐가 보여? 노란색 좀 보이니?
많이 보이니 적어 보이니?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 초록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셨어요? 자, 이거는 회색이니 검은색이니 흰색이니? 회색. 회색이지. 밝은 회색이니 그냥 회색이니 어두운 회색이니? 밝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밝은 건지 중간인지 어두운지를 아직은 모르는 거지. 왜 모르는 거야? 요리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조색을 해보면 아 이건 밝은 거구나, 중간이구나, 어둡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힌단 말이죠. 이건 중간 정도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중간이나 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채도가 어때?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뭐야? 중간. 중간이야. 그러면 봐봐. 중채도의 중간이면 여기잖아. 그럼 소프트도 될 수 있고, 그레이시도 될 수 있고, 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그레이라고 돼 있어, 그레이시. 근데 사실은 이 KS 195가 채도 높아요. 그래가지고 KS 155랑 비교해 보면 얘는 되게 탁해요. 얘는 좀 선명하고. 그러면 어떤 게 더 많냐? 그건 아니야. 이거는요, 소프트라 해도 되고요, 라이트 그레이시라 해도 되고요, 그레이시라 해도 돼요. 여기 딱 걸리거든. 그런데 얘가 뒤에는 분명히 그레이시, 그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아 틀렸네.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셨어요? 그냥 뒤에 거 보지 말아라. 뒤에 색종 여기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얘네가 만들어 놓은 참고용이지 얘는 무조건 그레이시 아니야. 아셨죠? 얘는 얘랑 비교해 보면 거의 소프트처럼 보여요. 색은 상대적이다. 뭐라고? 색은 상대적이다. 느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아 이거는 페일이라고 하는 애가 화이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라이트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 느끼는 대로. 색종이 뒷면 보지 마세요. 아셨죠? 자꾸 뒷면을 보면은 그게 그건 줄 알아. 지가 먹어본 음식이 그게 다인 줄 알아. 세상이 다. 안 그래. 아셨죠? 뒤에 거 보지 마. 응?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색상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본다? 먼저 1차 색을 보고 1차 색으로 끝을 내되 2차 색이 좀 많이 보이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색조는 어떻게 본다? 명도를 짝대기를 긋고 그 다음에 채도를 그어서 만나는 부분. 응? 선에 자 해보자. 고명도의 고채도. 라이트. 라이트 C가 아니죠. 라이트죠. 헷갈리지?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 화이트 C의 RIGBP 그 다음에 얘의 RIGBP 다 조색을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애들 고명도일 때의 느낌. 고명도일 때는 어떻게 조색을 하고 저채도일 때는 어떻게 조색을 하고 고채도일 때는 또 어떻게 조색을 하고 저명도일 때는 어떻게 조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다 보면은 각각마다의 속성들이 이해가 되고 이제 느낌상 아 얘는 페일이네 얘는 뭐네 이런 구분도 되게 되고 그런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는 거야. 배색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지금도 파랑인지 뭔지 자신도 없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색을 어떻게 쓰냐고. 색재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색을 쓰냐고.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은 배려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배려.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알면 그게 디자인이야. 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려면 그림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쇼핑. 그 쇼핑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작가야, 작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야? 작가야, 작가. 그건 뭐야?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좋아해주는 사람이 돈까지 주잖아. 얼마 좋아. 근데 보통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니?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이 부자가 못 돼요.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난질 해가지고 이제 죽고 나서 후손들이나 좋을지 몰라도 작가는 그래. 그래서 작가 중에서도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 대중 작가들, 가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돈을 많이 벌겠죠. 왜? 대중적으로 시장이 큰 그런 걸 하니까. 구분돼요? 작가들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에요. 어떤 미술 작품의 가치, 피카소의 작품이 뭐야? 그 그림 잘 그려서 그만큼 가치를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피카소의 이름값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자기 이름값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것처럼 예술 작가들도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뭘 해? 전시회를 하죠.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막 지하철 밑에다 홍보하면 안 돼. 어디 해야 돼? 저 루브르 박물관 그런 데서 전시를 하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명성이 올라가면서 그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도 하나의 그냥 연예인 같은 자기 이름을 많이 알려서 유명해지면 그 이효리 청바지 그 경매 나오면 100만 원에 팔리거든? 걔가 입었다는 이유로, 그지? 예. 내 거 팔면 저도 안 갔죠. 예. 500원? 저기 뭐야 이렇게 나눈 장터 가면 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유명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긴 또 숨어 있는 피곤함이 많은데. 자, 오늘 이 내용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색 훈련을 하게 되는데, 조색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색상 조색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눠서, 그러니까 색상, 명도, 채도라는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색상 조색하는 법부터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도, 채도. 근데 처음부터 색상, 명도, 채도를 한꺼번에 배워버리면 똥인지 된장인도 모르는 여러분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색상이 뭔지, 색상은 어떻게 조색하는지 이거 배워놓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명도, 채도를 조색하는 법을 이렇게 엮여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다들 가면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배워서 떨어져서 오시거든요. 근데 배운 대로 해보라 그러면은 중구망박이에요. 그냥 막혀요. 네. 그러면은 나오긴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가 안 그려지니까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색상부터 조색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색상 조색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